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오는 2024년도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2025년엔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도 실용할 계획입니다. 수입 맥주 부동의 1위였던 일본산 맥주가 3개월 만에 2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일본 불매운동 때문인데 대일 맥주 교육에서도 우리나라가 첫 흑자를 봤습니다. 최근 검단 신도시가 완판 행렬을 거듭하고 있다는 보도가 일부에서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니 거래량도 적고 웃돈 역시 일부 단지 소수에만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채권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내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초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기준금리 인하를, 나머지 35%가 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으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기조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이 꼽힙니다. 또 물가는 보합을 전망한 응답자가 58%로 가장 많았고 상승할 것이라고 본 응답은 25%, 하락은 17%였습니다. 한편 환율 상승 등 원화 약세를 예상한 응답자는 21%로 전월보다 4%포인트 늘었습니다. 정부가 2024년도까지 주요 도로의 완전한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 자율주행차 실용화에 필요한 차량 통신과 정밀지도, 교통관제 시스템 등 인프라 선제 투자에 나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부분 자율차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이후 완전 자율차 안전 기준을 본격적으로 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 자율 운행차가 자신의 위치 등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3D 정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자율 운행차 센서에 최적화된 신호등과 안전표지 등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업부는 인천공항에서 과천청사까지 17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플라잉카 서비스를 오는 2025년 실용화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소비자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은 일본 맥주가 3개월여 만에 1위에서 27위까지 급락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9월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6,000달러로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맥주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수입액 기준 부동의 1위를 지켜왔는데 7월엔 3위, 8월엔 13위를 거쳐 20위권 후반까지 내려앉은 겁니다. 이렇게 일본 맥주 수입이 줄다 보니 한일 간 맥주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년 4개월여 만에 5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증권가는 이들 매수세 지속을 전망하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나섰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 선에 올랐습니다. 전날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1.73% 상승한 5만 원에 장을 마친 데 이어 오늘 0.2% 상승한 5만 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의 탄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을 받았습니다. 전날 외국인은 837억 원, 기관은 842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시가총액은 298조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3분기 실적, 미중 무역 협상의 스몰딜 타결 등 호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미중 무역 협상의 스몰딜 성사 소식에 관련 불확실성의 완화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600억 달러의 재정증권을 사들이는 내용의 대차 대조표 확대를 결정한 것도 위험자산의 호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IT 기업은 패시브 중심의 외국인 수급 유입의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패시브는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를 추종해 편입된 종목을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투자 방식을 의미합니다. 네, 그 패시브 관련한 수급이 연기금을 통해서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이제 패시브 관련한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꽂히는 그런 이제 기관적 수급,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해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증권가는 삼성전자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일부는 목표 주가를 6만 원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원에서 6만 3천 원으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에서 연말 배당 펀드들의 삼성전자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미분양 무덤에 오명을 썼던 검단 신도시. 그랬던 검단이 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미분양 물량을 털고 완판됐다는 기사가 여럿 등장한 바 있습니다. 미분양 소진에 프리미엄까지 많이 붙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3기 신도시에 치여 맥을 못 추던 2기 신도시 검단에 웃돈이 붙는 등 후끈 달아오른 게 맞는지 이하라 기자가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계약금의 5%만 받겠다. 가전제품 옵션을 무료로 준다. 6월까지만 해도 검단 신도시는 프리미엄은커녕 쌓였던 미분양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이렇다 할 교통호재가 없는 데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도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던 검단이 국토부 장관의 5호선 언급이 있고 난 뒤 완판 행진에 더해 프리미엄까지 붙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단에 가보니 현장 사정은 달랐습니다. 거래량도 적은 데다 웃돈도 일부 입지 좋은 단지에만 붙은 상황입니다. 거래가 실적으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상당 초반에는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검단 전체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는 아파트가 6천만 원.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아예 붙지 않거나 붙어봤자 3천만 원 이하에 머물러 있는 상태. 금호 같은 거 5천, 고망 같은 거 1,500에서 3천. 업계에서는 매매 비용과 세금을 고려할 때 통상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야 분양 경기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3천만 원이라고 해도 1년 미만의 양도를 하면 50% 정도가 세금으로 발생을 하고요. 또 거기에 이전비라든지 여러 가지 승계 비용들이 발생을 한다면은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하는 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은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검단 신도시는 총 3단계에 걸쳐 완성됩니다. 현재 분양이 완료된 지역은 1단계 일부 지역으로 내년 초까지 이곳에 5천 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집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일기 일산 신도시와 비슷한 크기 450만 평에 이르는 땅에 인구 20만 명을 수용하는 검단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은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올 여름까지도 미분양이 몸살을 앓던 이 검단이 최근 미분양을 털고 또 웃돈까지 붙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희가 전해드린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 막상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을 다녀온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단 신도시 미분양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미분양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로 누가 샀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가 검단 신도시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돌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실수요자와 투자자 비율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이렇게 갈렸지만 공통된 의견은 투자자의 입김이 셌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입주를 해서 살 이제 실수요자보다는 그 투자자들의 힘이 많이 작용했다는 건데요.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차는 그렇죠. 저 1년 전에는 아주 대단했어요. 1년 전에 호반하고 그 후까지 대단했어요. 유승도 마찬가지고 이제 투기자들이 그러니까 입주자들보다 투기 목적으로 했던 사람 전에 1년 전이니까 투기 목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또 좀 꽤 있었죠. 네, 검단 신도시 1단계 분양을 했던 3개 단지가 다음 달부터 차례대로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아직 날짜는 안 됐지만 이미 매물이 몇 바퀴씩 돌고 있다는 귀뜸도 있었습니다. 떴다방으로 불리는 투기 전문가들의 손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두 바퀴가 들어가고 세 바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떴다방들은 많이 하죠. 자기네들이 또 물꼬를 많이 잡아놨다가 또 이제 풀려서 돌리기도 하고 좀 많이 그래요. 떴다방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실거주보다는 지금 투자 수요가 더 많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실거주는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여느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교통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실제로 이 8월 말을 기점으로 쌓였던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5호선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한 후에 미분양 물량을 다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실제로 다른 2기 신도시들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검단 신도시가 도로나 철도 등 광역교통 개선 사업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기간이 비슷한 화성, 동탄, 이지구나 양주 등이 30에서 40%의 이행률을 보여주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검단의 이행률이 7%밖에 안 되거든요. 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 상암에서 검단 신도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번 가봤는데요. 상암 같은 경우는 서울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단하고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이나 대중교통이 걸렸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는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니까 3배나 시간이 걸렸다는 건데요. 그만큼 대중교통 접근성이 아주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삽을 뜬 신도시라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교통 호재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기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통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좀 열악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크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일산 신도시에 맞먹는 크기다 20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름은 인천 검단인데 김포 쪽이랑 또 가깝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니 그 검단 신도시라는 지역 자체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총 3단계에 걸쳐서 신도시 하나가 완성되는 건데요. 작년에 분양을 시작한 물량도 1단계 일부에 그치고 또 내년 초까지 5천 가구가 들어선다는 것도 사실 1단계 내에 있는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 1단계 구역만 해도 크기가 인천 청라지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같은 검단으로 묶여 있었다고 해도 위치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에 분양한 검단 로제비앙의 경우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1,500만 원 투자해서 시세 차익 5천만 원 거두세요 라고 광고를 되게 세게 했죠. 그리고 계약금을 2천만 원 넘게 낮춰서 물량을 다 판매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광고까지 붙여서 어렵게 팔았다는 건데요.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 이 지역은 지역명은 검단이 붙어있긴 하지만 사실 검단으로 볼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건 신도시가 아니에요. 신도시 옆에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땅에다가 짓는 거야. 있기는 없지. 근데 이제 자기네 자체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싸게라도 해야 그냥 사실은 검단 신도시 아니지. 붙어있는 것뿐이지. 들으신 대로 이제 겨우 1단계 분양이 시작됐다고 하는 검단 신도시입니다. 3단계까지 분양을 마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나오는 이야기가 박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분양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 시 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토록 했습니다. 삼성물산을 대표하는 캐주얼 브랜드 빈폴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빈폴은 앞으로의 30년을 위해 패션업계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정구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해 한국적 색채와 현대적 감각을 더해 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브랜드로 재탄생한다는 포부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빈폴이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글 로고입니다. 비읍, 피읍 등의 자음에 체크 패턴을 활용했는데 한국적인 멋을 더한 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유럽 등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는 포부입니다. 이와 함께 빈폴의 상징인 자전거 로고도 바꿨습니다. 보다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위해 자전거 바퀴살을 없애고 영국 신사를 연상케 하는 중전모를 쓴 남자 대신 캡모자를 쓴 젊은 남성으로 바꿨습니다. 패션업계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정구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해 젊은 층을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빈폴은 아버지들이 입는 옷이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들, 그런 분들도 많고 그분들에게 사실 한국의 헤리티지를 담고 있는 유일한 브랜드라는 것을 알리는 게 목표고요. 그 젊은 계층들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목표입니다. 매장의 분위기도 싹 바꿨습니다. 마루와 천장 등 1970년대 한국 건물의 특징을 되살렸는데 서양 문화가 한국 정서에 맞게 어우러진 시기를 조명했습니다. 또한 브랜드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 빈폴이 탄생한 1989년 3월 11일을 기념하는 890311 라인을 출시해 글로벌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유방암과 유방건강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는 마라톤이 열렸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주관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하는 2019 핑크런인데요.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만여 명이 함께 달리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핑크색 티셔츠를 입은 참가객들이 다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핑크런은 유방 건강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유방 자가검진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러닝 축제입니다. 올해 대회에는 가족과 함께하거나 반려견을 동반하는 참가객 등 다양한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축제를 즐겼습니다. 매년 참가하는 대회고 주말에 와서 10km 뛰었고요. 유방암 검사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좋았고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습니다. 3km, 10km 두 가지로 마련된 코스 중간에는 핑크 리본 캠페인 메시지 스티커와 핑크 징검다리존 등 유방 건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돼 재미를 더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행사에는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 마련한 유방 자가검진 강좌와 유방암 무료 검진 부스가 설치돼 유방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유방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90% 이상 완치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정기적인 자가검진과 또 40대가 지나면 1,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과 진찰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모아진 참가비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돼 유방암 환자의 수술비와 유방암 검진 지원에 사용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핑크런 외에도 유방건강 강좌와 유방암 환우의 수술 치료비 지원, 유방암 환우의 지원 등 앞으로도 관련 캠페인을 지속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모레퍼시픽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 핑크리본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신체 일부를 새로 만들어 이식하는 기술은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소재인데 다른 과학 기술들과는 다르게 크게 알려진 바가 없었죠. 국내 중소기업 로킷 헬스케어가 곡선까지 살려 피부와 장기를 재생할 수 있는 4D 바이오 프린터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오 프린터나 장기 재생 분야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사고치고 고유 기술로 한번 우리가 1등을 하면 안 되나 하는. 세계 최초로 곡면 재현이 가능한 장기 재생용 4D 바이오 프린터가 국내 기업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장기 재생 플랫폼 기업 로킷 헬스케어가 최근 출시한 4D 바이오 프린터 닥터 인비보 4D6는 자사의 3D 바이오 프린터를 발전시킨 제품입니다. 곡면 인쇄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6개의 축에서 바이오 잉크를 내보내 거의 모든 장기와 피부까지 재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3D 바이오 프린터를 활용한 치료가 성과를 거두고 있어 4D 바이오 프린터도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킷 헬스케어 측은 당뇨로 인해 발이 썩는 질환을 겪는 인도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3D 바이오 프린터를 활용한 재생 플랫폼으로 모든 환자의 발이 빠르게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발 재생 플랫폼은 의료시술로서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았고 임상이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환자에게 시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연골, 심장 등 다양한 장기 재생 연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연골 재생 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 동물 실험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인체 연골 재생 프로그램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모발 재생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두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사제, 앰플을 만들었으며 헤어 에센스, 샴푸와 모발 재생제도 개발을 마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코넥스 기업 미디어젠이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스마트 자동차와 금융, 스마트홈 서비스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 매출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5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미디어젠은 지난 2000년 설립한 음성인식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차량용 음성인식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 현대기아차의 음성인식 파트너사로 지정됐고 현재 혼다, 토요타 등과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LG전자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판매 1위 기업 폭스바겐에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젠은 글로벌 21개 다국어 언어팩 개발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방침이며 특히 일본 시장 진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고훈 미디어젠 대표는 다양한 음성인식 엔진과 서비스를 판단하고 추천해주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AI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22일 일반 청약 예정인 미디어젠의 희망 공모가액은 9,400원부터 1,600원이며 대표 주관사는 교보증권입니다. 숨가쁜 삶 속에서 나를 온전히 돌아보기 벅찬 요즘입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우울과 무력감은 우리에게 따라붙는 꼬리표가 된 지 오래인데요. 이럴 때 한 가지 일에 오롯이 집중한다면 이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선 그림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젠탱글을 소개합니다. 테이블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는 엄마와 딸. 동그란 종이 위로 펜이 바삐 오가면서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패턴으로 완성도를 더해가는 그림. 젠탱글에 푹 빠져듭니다. 아이가 좀 크니까 몸으로 놀아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젠탱글은 저에게 놀이였어요. 그래서 혼자서 놀고 있으면 조용히 와서 그냥 따라 그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같이 볼까? 뭐 제안도 하고 그러면 더 재밌기도 하고 엄마랑 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서 더 많은 걸 그릴 수 있어서 좋아요. 젠탱글은 손바닥만한 종이에 단순한 패턴을 반복해서 그리는 겁니다. 점에서 선으로, 다시 동그라미로. 이 과정에서 펜을 쥔 사람들은 몰입합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젠탱글을 시작한 링 로버츠와 마리아 토마스 부부. 16년 전 캘리그래퍼로 활동했던 마리아는 작품에 작은 패턴을 새겨넣는 작업을 4시간 동안 하다가
몰입과 명상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단순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그린 뒤 집중에 이르게끔 도와주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경험을 살려 젠탱글을 창시한 릭과 마리아. 현재 유럽과 아시아로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젠탱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 젠탱글 협회가 주최한 워크숍을 찾았습니다. So we focus on convincing people that they are all artists. People come to believe that they can't create anything. So we have a theme for this session, and it's heart in soul. And so we'll be incorporating heart shapes into each piece, but they would be very subtle and kind of a hidden part. 젠탱글의 가장 큰 매력은 몰입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손을 움직이는 동안 복잡한 생각은 씻겨나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재미를 맛볼 수 있어 창의력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완성된 예술작품을 보는 기쁨은 덤입니다. 지금 젠탱글 자체에도 그리다 보면 기초 드로잉이 없기 때문에 선이 삐져나가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서 실수가 아니라 그거를 새로운 창조물을 엮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걸 그리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고 뭔가 정리가 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느낌이 있었어요. 젠탱글이 입소문을 타면서 소규모 수업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딴 뒤 공인 젠탱글 교사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젠탱글 협회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젠탱글을 알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준 높은 수업과 연구 활동으로 젠탱글의 수준을 점점 높이기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봉사활동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려고. 작은 그림이 주는 몰입의 힘, 젠탱글의 매력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 공기가 그렇게 차갑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서늘할 정도로 공기의 온도가 차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예년보다 사흘 정도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오늘과 같은 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9도에서 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강한 면역력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꾸준한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 그리고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점차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춘천의 경우 일교차가 무려 14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항상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의 하늘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과 광주 21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체온 유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항해하기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이 맑겠고 특히 남해상으로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1도 이상으로 약간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을 제외하면 주말 동안에는 외출하기 좋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웨더 날씨였습니다. 2020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능정 마지막 모의 시험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남은 한 달 준비 잘 하셔서 실전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